골든 크로스까지 예측을 하셨었거든요. 지난 방송에. 그랬었나요? 네. 여전히 변함없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대답을 늦게 하는 분이 아닌데 원래. 그 골든 크로스라는 게 1위 탈환은 1위를 뺏는 건 아니고 2, 3위 간에 2, 3위 간에 네.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그건 그거는 다음 주 다다음 주면 이루어질 일이라고 보고요. 2주 안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2주 안에 이루어질 일이고 다만 이제 진짜 1위와의 골든 크로스. 저는 조심스럽게 또 예측합니다. 대선 경선 과정이 있겠죠? 예. 민주당에. 결선 투표 제가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40% 초중반 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합니다. 2위를 20%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합니다. 네. 경선에서 3위를 안희정 지사가 한 10몇 %대 정도로 하게 되고 군수 후보들 다 합쳐서 결국 결선 투표를 가거든요. 결선 투표 갈 것이다. 결선 투표를 갑니다. 결선 투표에서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십니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압도적인 그런 득표를 해서 경선에서 결선 가지 말자. 네, 물론 현 상황에서 보면 그게 정답에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아마 내일 탄핵이 되고 나서 이제 바로 60일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역전하기는 굉장히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합니다. 네, 실제로 또 검증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은 아직까지는 그 누구도 내놓지 않은 그런 예측이긴 합니다만 저는 SNS의 힘을 또 믿고 있습니다. SNS의 힘이라는 것이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의미보다도 SNS에서의 그 언급량이라든지 그 언급됐던 것들의 어떤 심리 분석 같은 걸 해보면 물론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넘어서기는 아직 역부족인 건 사실입니다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꿈틀대고 있다. SNS 민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이건 이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된 수치들은 제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천기누설이 될지 아니면 엇나간 예측이 될지. 네. 그런데 이렇게 예측하시는 근거는 또 짧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일단은 저는 이제 전부터 SNS 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언급량 플러스 심리 분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언급량은 이재명 시장이 물론 그 열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조금 여론 왜곡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인도 많이 하시고. 많이 하시고. 이재명이라는 말을 이재명 본인이 많이 하시는 특이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2, 3만 건 이상의 데이터들이 누적되고 있다는 거는, 이게 한 3개월 정도를 본다면은 200만 건 이상, 300만 건 가까이 되는 수치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 저는 오차의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적다고 보고 이재명 시장에 대한 언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지율 역시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할 것이다. 그 그래프의 추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인다는 거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재명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부정적인 심리가 거의 없다는 거. 이걸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 많이 희석이 좀 된 상태다. 왜냐면 지난 한 11월,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12월, 1월, 2월 넘어가면서부터는 부정적인 언급들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단 말이죠.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이 현상.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는 긍정적인 반응도 물론 이제 대단히 많습니다만 부정적인 언급 역시도 적지가 않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와 그 주변에 대한 공격들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물론 이게 이제, 새누리당 지지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자라든지, 비문 세력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역시 그 수치가 아주 적지 않게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 나중에, 경선에 들어갔을 때,
그 반대표에 설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아마도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현재까지는 너무나 뭐 비교할 수 없이 높겠습니다만 그 심리 분석을 통해서 볼 때는 저는 긍정적인 반응이 더 비율적으로 높은 이재명 시장의 폭발력이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제가 이제 지난 토론회들을 이제 2번인가요? 네, 했던 경선 걸 토론회. 네, 경선 토론회를 좀 봤는데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재명 시장의 메시지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쉽게 들린다는 겁니다. 예. 말을 쉽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언어로, 대중들의 언어로 굉장히 그걸 잘 하고 있고 그것은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플러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 네. 그런 우리들이 쓰는 말, 우리들의 언어로 했던 과거 정치 지도자들 보면 예를 들면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좀 계셨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처럼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한 능력도 뛰어난 측면이 좀 있다. 8일 기준으로 미사일 발사했죠. 사드 반입했었죠. 김종인 씨 탈단했죠. 양양자 씨 기종노조 발언이 있었죠. 민평연계 일부 박영선 합류했죠. 그리고 탄핵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이 각각의 사건들이 대선 주자에 미치는 각각의 긍정성, 부정성, 방향성은 다 다른데 거의 지난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1위부터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2주 연속, 지난주, 지지난주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는데 36.4%였어요. 별 변동이 없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또한 소폭 빠졌지만 크게 변동이 없어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는데 이 또한 큰 변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빠지는 것이 이제 멈췄어요. 행보로 바뀌었군요. 네. 그리고 이 이제 5명 중에서 가장 크게 변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1.6%포인트 올랐는데 가장 크게 변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5위였는데 4위로 한 계단 올랐습니다. 대신 안철수가 빠졌네요.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벌어졌던 일들 크기에 비하면 네. 뭐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변수로 사람들이 크게 안 움직인다는 거죠, 이제는. 네. 그래서 조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는 지난주에는 대구 경북하고 충청권에 각각 그 황대행하고 안지사한테 밀렸거든요. 근데 오늘 주중 집계에서는 전부 다 1위로 떠올랐습니다. 전 지역의 1위입니다. 그리고 좀 주요하게 볼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호남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 안희정은 호남에서 대폭 빠졌습니다. 내일 한 자릿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지율은 지난주하고 크게 변동이 없지만 구석이 좀 달라졌구나. 예, 민주당을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사실 경선에서 호남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표가 가장 많으니까. 게다가 거기서 시작하니까. 예, 거기서 좀 역전이 많이 됐습니다. 안철수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황교안 또한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이거는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조사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 참여 의향청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일단 조사를 다 했지만 2월 4주 초에는 5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차 투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예전에는 50% 나왔었고 2월 4주차에는 53% 나와서 조금 지난 3월 1주차에서는 63%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차 경선에서 어떻게 될까? 1차에서 과연 문재인이가 좋아, 좋아. 예, 그렇게 문제 해, 드릴게요. 그냥. 너무 아니면은 개라고 해, 개. 63%까지 올랐고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현재 추세는 네. 문 대표가 1차에 끝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지적을 하자면은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여전히 밀리고 있는데 또 속사정을 아까 이제 세부 봤잖아요. 속사정을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역전을 했고 이쪽에서도 이 조사도 다름이 아닙니다. 해서 제 생각에는 향후의 전망을 봤을 때는 민주당 경선에서는 오히려 이 조사 결과와는 달리 이재명 시장이 훨씬 더
조금 이제 안희정보다 안희정보다 조금 안희정보다 이재명이 좀 기울 수 있지 않을까. 둘 간의 비교해서 그렇게 2등을 할 거다. 2등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추세를 간다고 그리고 한다면. 이제 최성 고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2%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3월 3일 날 1차 그 토론을 했었고 3월 6일 날인가 2차 7일 날 토론을 2차 토론을 했는데 이거 아쉽게도 보시면은 이게 3월 3일 날 조사 그 1차 토론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이 조사가 내일 완료가 되는데요. 분명히 아마도 최성 고양시장이 1, 2%대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많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한 싶습니다. 5%대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자릿수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지만 지금 여기서 보통 1, 2% 나오지 않습니까? 이보다는 훨씬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재 증명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반영이 됩니다. 여론조사에.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층이니까 이런 걸 봤을 가능성이 높죠. 네. 아직 일반 유권자들은 민주당 지지자 아닌 사람들은 최성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사람들은 이제 챙겨봐서 네. 지지율이 좀 생기고 있다. 지난주에 언론사 기자들한테 엄청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 한국갤럽의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서 네. 너무 다르다. 리얼미터하고. 너 잘못한 거 아니냐. 문제는 비슷한데 보십시오. 황교안 안희정은 큰 차이가 있단 말이죠. 황교안은 한국갤럽에서는 8% 나왔고 우리는 리얼미터는 15% 정도 7% 차이라는 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안희정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차이면은 이제 순위가 바뀐 거거든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는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르냐? 조사 방법하고 질문 방법을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조사안이 앞에 있습니다. 서로 통화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치자면은 무규명 투표가 아니에요. 기명이에요. 갤럽의 방식은 갤럽의 방식은 리얼미터도 전화 면접하고 자동응답 혼용을 하긴 하는데 2대8로 자동응답이 훨씬 많습니다. 반면 자동응답 같은 경우는 투표를 치자면은 무규명 투표예요. 왜냐하면 음성이 들려 나오면 혼자서 누구한테 자신의 생각을 노출시킴이 없이 혼자서 버튼을 눌러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든요. 꼭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게 아닌 게 무기명 투표로 찍는다고 해도 그 결과는 누군가 보는 거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예 참여를 안 하죠. 볼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다른 조건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전화 면접하고 자동응답 같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본 밑에 유보층을 한번 보십시오. 파란 게 리얼미터이고 이제 황색 계열이 한국갤럽입니다. 유보층이 무려 21%입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보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 과정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유보층 잘 모르겠다 없다라고 하는 응답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21%가 나왔어. 이것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전화 면접이 자동응답보다 없다 잘 모르겠다가 많아요. 그 원인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밝히고 싶지 않은 거죠. 특히나 지금 이 탄핵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오늘 CBS 의뢰로 오늘 조사가 끝났는데 76.3%가 나왔어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소위 갤럽의 방식은 샤이 보수가 숨어 있을 수 있는 방식이다. 맞습니다. 조사 방식 자체가 상대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7%포인트의 차이가 바로 조사 방식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객관식 방식입니다. 즉 다 불러줍니다. 물론 로테이션 합니다. 불러주고 한 명을 뽑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갤럽은 지난 3주차 전부터 이전에는 객관식으로 먼저 했어요. 근데 주관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질문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이러한 숫자의 차이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방식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몇 가지 여론조사를 같이 보거나 네네. 그 차이를 해설해 가면서 이 추세를 봐야 되겠네요. 아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지지율 변동이 크게 없었다. 탄핵은 다르겠죠. 맞습니다. 탄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큰 사건이 연달아 2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야권의 주자들이 일부 맞아야죠.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일 위에 제가 요구했을 때 탄핵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제일 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탄핵이 되면 그러면 야권이 유리할 것 같아요? 여권이 유리할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처럼 탄핵이 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야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탄핵이 인용되면 지금 뭐 탄핵이 인용되면 바른정당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전 아니라고 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우가 적지 않은데 물론 이게 이제 새누리당 지지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자라든지 비문 세력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역시 그 수치가 아주 적지 않게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 나중에 경선에 들어갔을 때 그 반대표에 설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아마도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현재까지는 너무나 뭐 비교할 수 없이 높겠습니다만 그 심리 분석을 통해서 볼 때는 저는 긍정적인 반응이 더 비율적으로 높은 이재명 시장의 폭발력이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제가 이제 지난 토론회들을 이제 2번인가요? 네, 했던 경선 걸, 토론회. 네, 경선 토론회를 좀 봤는데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재명 시장의 메시지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쉽게 들린다는 겁니다. 네. 말을 쉽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언어로, 대중들의 언어로 굉장히 그걸 잘 하고 있고 그것은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플러스로 작용. 골든 크로스까지 예측을 하셨었거든요. 지난 방송에. 그랬었나요? 네. 여전히 변함없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대답을 늦게 하는 분이 아닌데 원래. 그 골든 크로스라는 게 1위 탈환은 1위를 뺏는 건 아니고 2, 3위 간에 2, 3위 간에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그건 그거는 다음 주 다다음 주면 이루어질 일이라고 보고요. 2주 안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2주 안에 이루어질 일이고 다만 이제 진짜 1위와의 골든 크로스 저는 조심스럽게 또 예측합니다. 오. 대선 경선 과정이 있겠죠. 예. 민주당에 결선 투표 제가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40% 초중반 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합니다. 2위를 20%대에서 의미보다도 SNS에서의 그 언급량이라든지 그 언급됐던 것들의 어떤 심리 분석 같은 걸 해보면 물론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넘어서기는 아직 역부족인 건 사실입니다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꿈틀대고 있다. SNS 민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요건 이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된 수치들은 제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천기 누설이 될지 아니면 엇나간 예측이 될지. 네. 그런데 이렇게 예측하시는 근거는 또 짧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일단은 저는 이제 전부터도 SNS 상에서 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언급량 플러스 심리 분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언급량은 이재명 시장이 물론 그 열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조금 여론 왜곡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인도 많이 하시고. 본인도 많이 하시고 이재명이라는 말을 이재명 본인이 많이 하시는 특이한. 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네.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2, 3만 건 이상의 데이터들이 누적되고 있다는 거는 네. 이게 한 3개월 정도를 본다면은 200만 건 이상 300만 건 가까이 되는 수치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 저는 오차의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적다고 보고 이재명 시장에 대한 언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지율 역시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할 것이다. 그 그래프의 추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인다는 거고요. 첫 번째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재명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부정적인 심리가 거의 없다는 거. 이걸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 많이 희석이 좀 된 상태다. 왜냐면 지난 한 11월,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12월, 1월, 2월 넘어가면서부터는 부정적인 언급들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단 말이죠. 네.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이 현상.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는 긍정적인 반응도 물론 이제 대단히 많습니다만
부정적인 언급 역시도 적지가 않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와 그 주변에 대한 공격들을 하는 이재명 후보가 합니다. 네. 경선에서 3위를 안희정 지사가 한 10몇 %대 정도로 하게 되고 군수 후보들 다 합쳐서 결국 결선 투표를 가거든요. 결선 투표 갈 것이다. 결선 투표를 갑니다. 결선 투표에서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십니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네. 압도적인 지지율로 압도적인 물론 그런 압도적이죠. 득표를 해서 경선에서 결선 가지 말자. 예, 물론 네. 현 상황에서 보면 그게 뭐 정답에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아마 내일 탄핵이 되고 나서 이제 바로 60일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역전하기는 굉장히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합니다. 네, 실제로 또 검증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기도 한 뭐 부분.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은 아직까지는 그 누구도 내놓지 않은 그런 예측이긴 합니다만 저는 SNS의 힘을 또 믿고 있습니다. SNS의 힘이라는 것이 뭐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